예, 오늘은 간병인 지원 일당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또 파트너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우리가 좀 많이 학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병인 지원이든 사용이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료기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요즘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1, 2인 가구도 많고 자녀도 뭐 하나 아니면 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사실은 이게 나이가 40대, 50대 넘어가면 또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이쪽 영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파트너님들도 다들 아마 필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에 대한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실손의료비도 커버가 안 되고 뭐 이런 간병인 지원 일당,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아니고는 그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커버하는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 입원 일당 또는 상해 입원 일당 이런 걸로 사실은 커버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설계를 한번 해보면 겁나게 비싸요. 거의 뭐 질병 입원일당 3만 원 정도 넣으려면 뭐 질병 입원일당 만 원에 만 원꼴? 뭐 나이가 들면 더 비싸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 그 보험으로 커버를 하기는 쉽지도 않고 요즘 뭐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3만 원 이상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외에 뭐 종합병원, 상급 의료기관 뭐 이런 거를 그런 걸로 보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간병인 지원 일당이다 아니면 간병인 사용 일당이다 이게 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 의료기관 입원 오래 안 시켜줘요. 다 경험해 보셨죠? 아마 종합병원 수준도 입원을 오래 안 시켜줘요. 다 쫓아내요. 암도 3일 지나면 7일 지나면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어요. 깁스했어요. 한 달 있으면 나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딱히 치료할 게 없으면. 근데 다리를 다 통깁스하고 있는 분이 어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뭐 많이 부러졌죠. 다리, 뭐 팔, 뭐 갈비뼈, 쇄골 뭐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 쪽은 뭐 통깁스하고 무슨 철로 된 거 이상한 거 막 심 박아놓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지나니까 계속 나가래요. 너무나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도시에 있고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계신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재활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나머지 기간을 있고 뭐 수술이 필요할 때는 원래 다니는 병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저희가 간병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을 그랬더니 그게 벌써 한 3, 4년 전 얘기예요.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썼을 때 시골이에요. 안동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하루 8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6개월간 지불하는 간병인 비용만 1,400만 원 정도 나. 그래서 그때 경험을 해보니, 아, 이게 간병비라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물론 그냥 병원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요양병원이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그 어르신들이 오래 입원할 확률이 높은 기관이 요양병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치료가 일부 가능하면서 좀 원하는 만큼 조금 입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집에서 모시기 조금 곤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혼자서 뭔가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되면 일반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하고 간호간병 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에 뭐 이거 한번 넘겨볼까요?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만들려면 이게 사실은 매달 변해요. 매달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저희가 만든다 해도 다음 달 되면 또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8월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긁어왔어요. 저희 인카전산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보면 이때 자료하고 지금이랑은 조금 틀려요. 지금은 조금 틀리고 요거는 그냥 지금은 20만 원 되는 회사가 DB 손해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걸 믿지는 마세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여기서는 제가 본 이 자료에서는 이게 조금 간병인 사용 일당도 사실 싸지 않, 어떤 연령대는 많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으로 짜는 방법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하세요. 요거 다음 장 넘겨볼까요? 다음 장. 암 내신 관련해서 회사별로 이제 뭐 사실 암은 뭐 병원에 오래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뇌혈이나 심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자체를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혈관으로 제한을 한 다음에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대부분은 사용 일당이에요. 사용 일당 쪽으로 좀 그냥 일반 간병인 사용 일당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이 8월에 아마 요 우리 인카 자료에서 특화해서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환자실이라든가 아니면 암 내심을 섞어서 좀 효과적으로 짜본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간병인 지원이랑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사용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 실물 사람이 나가는 데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이 형태를 만들어낸 회사도 메리 화재이고 지금 뭐 타사들도 다들 간병인 지원 형태가 있기는 한데 이 갱신 주기 자체가 3년 정도 이렇게 짧기 때문에 타사는 조금 뭐 굳이 저는 간병인 지원으로 간다고 하면 권하고 싶지 않고 메리츠 화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3년에서 10년 갱신형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15년 갱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보 쪽 어디에는 아니다. 생보가 아니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20년 갱신형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현대해상도 뭐 간병인 지원으로 가겠다 하면 현대해상도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간병인 사용 일당처럼 180일 이후도 커버가 되고 요양병원 개념으로 노인들의 어떤 요양성 질환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커버하게끔 메리츠가 세트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 간병인 지원도 저는 간병인 사용이 다가 아니라 간병인 지원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죠 진행이 된 건이 있어가지고 그 설계를 포왔는데 이게 지금 66세 남자분 은퇴하신 분이니까 직급은 상급이에요. 그럼 요율이 뭐 1급보다는 소액 높기는 할 텐데 뭐 괜찮아요. 그리고 이 정도 나이 되면 건강체가 아니라 간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간편보험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형태 10년간 수술 입원력이 뭐 결정적인 건 없는 분. 그래서 간병인 지원으로 넣었을 때 15년 갱신형이고 간병인으로 지원을 하거나 나는 간병인이 굳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냥 일단 개념으로 하루에 10,000원씩 나가요. 그래서 이건 뭐 10,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도움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여기 보면 180일까지 커버가 되고 181일 이상도 되고 여기 495번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498번에 보면 요양성 특정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간병인이 지원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요양병원 성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해서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찾아봤어요. 요양성 특정 질병이 어떤 건가 봤더니 치매 관련 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뭐 웬만한 거는 그냥 어르신이 돼서 요양병원에 가야 될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대부분의 것들은 다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병인 사용 일당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보험의 진배 얻게끔 인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내용이 괜찮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일 때는 간병인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일당으로 7만 원 시간은 간병인 사용 일당 쪽하고 동일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커버가 되고, 그래서 이제 66세 남자, 특히 메리츠가 남자분들 간병인 쪽이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66세를 짰을 때 이게 30년 납이긴 해요. 보험료를 뭐 저렴하게 빼려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갱신이니까 그거는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15년 갱신형인데 66세를 짰을 때 지금 중입자를 제가 넣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중입자를 빼버리면 이게 5만 원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66세 남자분 15년 후에 보험료 올라가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다음에 넘겨주시겠어요? 예, 간병인 사용. 예, 예, 예. 요거는 간병인 사용이에요. 요거는 근데 66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대부분의 회사가 그래요. 10만 원 이상을 넣으면, 최저보험료가 8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안 나오잖아요. 나는 4, 5만 원에서 원하는데 8만 원을 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뭐 암이라든가 다른 보험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분이면 괜찮아요. 같이 짜도 되는데, 안 그런 얘만 보완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8만 원 구간이 해제가 되려면 1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짜잔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체증형이 있어요. 회사마다 뭐 DB도 그렇고 몇 개 회사들은 체증형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시작을 해도 5년 후에 120%, 그다음에 10년 후에 150%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후 되면 가입 금액의 두 배수를 받는 체증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 120%, 그리고 10년 후에 100%, 150%, 그리고 그 중간이 없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얘들도 없앴네요. 그래서 20년 후에 200%,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게끔. 네네네. 그래서 66세인 분이 20년 후면 86세. 그래서 이분은 좀 체중량을 쓰기에는 약간 뭔가 몇 프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분은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했는데, 만약 이분보다 젊으면, 현재 60세거나 50세면 체중형으로 하셔도 모양새가 좋아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과 간병인 지원은 둘 다 간병인을 해결하는 보험이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은 비갱신이에요. 비갱신인데, 대신에 받는 금액을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15만 원으로 시작하면 15만 원, 이분처럼 체증형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20년 후에는 25, 요양병원은 5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20년 후에는 10만 원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체증을 하는 형태인데 다 좋은데 문제는 인건비는 계속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 저희 친정어머니 간병인 썼을 때 8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불과 지금 4, 5년 안 넘었어요. 근데 두 배수가 요즘 15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간다면 우리가 현재 15만 원, 20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당연히 모질라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돼요. 두 가지가 다 현재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됐을 때는 하나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게 간병인 지원이에요. 실물로 나와주니까 인건비가 오르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나는 간병인을 지원받으면 돼. 그런데 15년 후에는 보험료가 올라요. 그래서 이분이 66세가 5만 원이면 이분이 15년 후에는 84세 맞나요? 85세인가요? 85세가 됐을 때는 제가 77세를 한번 동일 조건으로 짜봤어요. 그랬더니 9만 원대가 나왔어요. 77세가. 그러면 84세, 85세면 10몇만 원, 10만 원 넘어가겠죠, 훌쩍.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간병인 사용은 비갱신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없어요. 현재, 뭐, 아까 5만 2천 원 정도 있잖아요. 5만 2천 원을 시작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에게 지불해야 되니 나는 계속 늘어나는 거. 보험회사에서 봐서 뭐가 옳다라는 건 없어요. 둘 다 어느 순간이 되면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간병인 사용 일당을 내가 더 지불해야 되거나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현재 우리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뢰를 받아서 설계해야 되는 분하고 고객이 편안해하는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부모님의 어떤 간병인 문제를 가지고 자녀가 의뢰를 했다면 부모님 연령이 뭐 60대, 70대 정도 됐으면 현재 기준으로 뭐할 만한 걸 하시면 돼요. 지원도 괜찮을 거고 그 정도 연령이면 사용도 괜찮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우리 세대들 40대, 50대가 본인 거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낼 만한 수준으로 하시면 근데 결론은 본인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아지면 예를 들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했으면 내는 보험료는 내가 다 내놨어. 근데 정말 그런 어떤 내가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간병인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나는 내 보험은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실제 간병인한테 내가 40만 원 하루 쓰는데 40씩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간병인 보험은 나는 현재 기준으로 최선을 다 가입을 해드리거나 내 걸 가입하는 수밖에 없고 먼 미래에는 자녀들한테 그냥 부담을 조금 덜 주는 거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커버는 어떠한 경우든 안 된다. 근데 그 어떤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에 대한 그 불안함만 해소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간병인 지원 일당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생각을 오래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변동성 빼고는 얼마가 오를지 그거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이게 올랐다 하더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올라간 금액은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어떤 자녀가 못 낼 수준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 고객하고 동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요양병원에 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아니면 좋은 병원도 연명치료 하시는 분들은 좋은 병원에도 오래 입원하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그렇다 하면 간병인 지원이 아마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의 설계가 더 있었잖아요.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삼성화재에서. DB였어요, 그건 DB. 제가 안 넣었군요. 그건 제가 안 넣었고, 요게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DB손해가 간병인 사용 일당이 훅 20만 원이 가능해요. 나머지 회사들은 간병인 사용 일당은 15만 원이고 종합병원이나 상급 의료기관에서 뭔가를 끌어와서 5만 원을 끌어오던가 해서 20만 원 주는 구조인데 지금 DB손해는 그냥 한 방에 하나의 특약의 이식이 가능하고 그전에는 연계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간병인만 들어갈 경우에는 간병인에 대한 보험료가 80%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기준 때문에 뭐 5만 원을 맞춰야 되고 뭔가 기준이 훨씬 까다로웠는데 지금 이달에는 그 기준은 없어졌고 연계 조건이 뭔가 약간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생애 사망 1억 5천을 넣거나 폐렴 진단비 15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폐렴 진단비 150만 원 보험료가 5,100원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연계가 조금 비싸요, 지금. 그래서 요거도 조금 연계 때문에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제가 삼성화재를 아까 왜 언급을 했냐면 삼성화재가 어떤 연계가 막 세지는 않아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것처럼 5천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삼성화재가 특이한 게 체증량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1.2배씩 체증되는 거랑 1.2배 맞나? 그러니까 10%씩 직전 거에 10%씩이 직전 거에 5%씩 체증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50년이 지나야 두 배수가 돼요. 그 체증형을 쓰면. 그래서 지금 아주 어린 사람은 그 특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20년 후 갑자기 200%로 되는 체증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약을 굉장히 좋아하고 삼성화재도 10밖에 안 들어가요. 삼성화재는 15만 원이 아니라 간병인 사용 일당이 10만 원 이상이 없어요. 근데 20년 후에 200% 체증형이 있어서
그 특약을, 그 형태를 하면, 현재 뭐 60이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20년 후에 200% 체증되는 형태를 저는 그 설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보험료도 착해요. 그리고, 인수 기준이 타사에 비해서 삼성화재가 굉장히 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화재도 굉장히 좋은 설계가 나온다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간병인 사용 일당이든 지원이든 1년은 다 커버가 돼요. 빈 공간 없이 다 커버가 되는데 안 되는 게 어느 항목이냐면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은 180일까지밖에 커버가 안 돼요. 그리고 181일째부터는 요양병원이 다 제외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요양병원 365일 다 커버되는 회사가 하나손해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요양병원을 굉장히 저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 손해 쪽으로 짜시면 그쪽 요양병원이 365가 되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3분 남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간병인 지원과 간병인 사용이 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딱 이 간병인 지원과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고 고객님이 편안해하는 걸로 설계를 해드리면 가장 좋은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혹시 그 업계 누적을 보나요, 팀장님? 당연히 보죠. 왜냐면 이게 간병인 쪽은 누적이 심하게 봐요.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통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뭔가가 있으면 가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통으로 움직여요. 저도 이제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 헷갈렸던 게 지원하고 사용 자체가 용어가 그냥 결국 보험사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간병인 지원은 간병인을 전화해서 나와주세요라고 불렀을 때 간병인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간병인 사용은 간병인분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은 이제 처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간병인을 쓰는 거에 대한 보장 내용을 설명드렸다면 아마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이게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간병비가 나오는 목돈에 대한 그런 구조를 좀 설명드리게 될 것 같은데 오늘 했던 것 중에 조금 궁금하시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